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21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8만원입니다. 이틀 전에 계속 손실 나던 거를 수익 전환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었고요. 그 다음 어제는 하루 종일 시장을 관망했었고, 오늘은 좀 제대로 배팅을 했었습니다. 한 종목에 한 300만원씩 막 질렀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오늘 갈 것 같은 테마 쪽으로 집중했는데 역시 종목을 잘 못 잡아가지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는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환을 하고 있다. 시장이 조금 낮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아침 방송 1분 만에 보는 아침 시황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한 1500을 넘기고 있는데요. 이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 방송은 제 계좌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짧죠. 1분 만에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걸 딱 압축적으로 설명을 딱 해드리니까 바쁜 분들이 억수로 편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딱 요약이 되니까.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아침 영상 올리고 나면은 구독자가 한 25명 30명씩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마감 시황 방송하고 나면 실망감에 구독자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마감 시황에는 잔고를 보여주니까 손실이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에이 뭐 돈도 못 버네 이러고 이제 자꾸 실망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제가 컨셉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주식 유튜버가 있고 주식 방송들이 있지만, 제가 그 방송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말은 전부 다 잘하는데 정말 사갖고 돈 버는 걸 보여줬으면 싶은데 그걸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한번 보여주자, 벌든 못 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램보 로보틱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날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유망하다고 했고 이날 매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제 계좌를 안 보여드리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지금 돼갖고 와 4배 올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때 샀는 걸 그때 실제로는 여기서 손절해버렸는데, 샀다가 팔아버렸는데 실수해가지고, 이걸 그냥 유망 종목으로 해갖고 레인보 로보틱스 아침 방송할 때 딱 띄웠다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기 12만원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 이 4배나 벌었네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손실 나갖고 손절해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팔았죠. 팔았는데 지금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좌를 안 보여주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 쇼츠 방송은 반응이 좋은데 왜 마감 방송은 반응이 안 좋을까? 쇼츠에는 계좌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말이 맞으니까 반응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침 방송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보고 제가 기쁘기도 하면서 좀 씁쓸해서, 마감 방송 또 계좌를 안 보여줬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는데요. 이건 컨셉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 원래 추구하는 바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방송이 그만두는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좌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몇 길로 샜고요. 자, 간밤에 미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이거 어제 오후에 유럽 증시 나올 때부터 조금 느낌이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가 보시면 독일 1.57밖에 못 올랐죠. 이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독일 증시로 딱 보면, 독일 증시가 3. 몇 프로 빠졌다가 1.5%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보면 유럽의 CS의 악재가 다 해소가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만 보자면, 추정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실제로는 어제 하락까지 했었습니다. 꼬리 보시면 쭉 얘가 하락까지 했다가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무슨 은행이더라?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이게 또 유동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하니 많이 가는 바람에 이제 유럽 증시까지 같이 휘청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하겠다 혹은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거푸, SVB, CS, 퍼스트 리퍼블릭 악재가 생길 때마다 연방정부나 혹은 그 대기 큰 은행에서 그거 전부 다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동성 악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거 뭐 터지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터지면 그거 내가 사줄게 그러고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니까 대형 은행들이 지역 은행을 그냥 그 커버를 치니까 위험 요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부분이 해소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유럽 증시 내려가고 있는데도 미국 선물 지수는 거의 안 내려갔었어요. 내려가다 바로 올라오고 해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이건 미국 증시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제 좋게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금융 악재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심각한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왔는 SVB, CS, 퍼스트 리퍼블릭 이 정도 수준은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으로 우리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오늘 제가 고향가에 대해서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준에서 긴축 빅스텝으로 인상할 우려감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내려왔죠. 빅스텝 우려감으로 여기 내려왔었고 이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VB 사태 터지면서 더 밀렸었는데요. 일단 연준의 긴축 우려감으로 계속 작동했는데 지금 그 은행 문제가 생기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0.5포인트는 이제 아예 0%고요.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0.25%냐 금리 동결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0.25포인트가 더 좋답니다. 왜냐하면 동결하면 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구나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0.25포인트 원래 하려고 했던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다는 얘기고 0.25포인트 인상을 한 80% 이상 예상을 한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제 0.5분의 0.25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뭐 예전에는 추가로 더 올리겠다 이랬는데 연준 의장이 지금 이 금융 사태를 다 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올리겠다 소리는 쑥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긴축 우려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은행 악재 덕분에 큰 악재인 긴축 우려감까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악재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개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겠지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급등락은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에서 주문 나눴으면 그 매수됐네요. 예, 이거 검수 봐. 절반밖에 매수가 안 됐네요. 누가 한 번 더 팔아주면 맞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악재가 해소됨으로 해서 미증시가 급등해버리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썼습니다. 급등해버리니까 투자 심리가 그 완전히 급호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원달러 환율이 1404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또 주말 동안에 뭐 새로운 어떤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온다면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그 원달러 환율도 1404원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549 이게 4.0까지 가다가 4.0 돌파까지 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코스닥은 1.97% 올랐는데요. 거래소 한번 볼까요? 거래소는 0.75포인트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까지 상황이 그 전날 그 우리 증시가 위기감을 느낄 때 이때 외국인이 그 선물을 1조 4천억 매도를 했죠. 1조 4천억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5천억대 매도하고 그러니까 1조 정도가 대충 그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을 한 93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해놨는 양이 아직 다 안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재가 다 해소됐다면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해가지고 해지를 풀었을 건데 아직까지 해지를 완전히 안 푼 상태고요. 오늘 했는 거는 이제 콜을 89억 매수해가지고 위쪽으로 막아놨던 부분을 약간 열어놓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소를 급격하게 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래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선물이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 쳐놨던 게 그것도 기관은 아마도 이
이 인버스 이거 여기 엄청나게 많이 매수해놨던 것 같아요. 이거 어저께 보다 보니까 기관이 이날 그 위기를 느꼈는 날 1조 3,700억을 1조대를 여기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인버스를. 그러니까 그 외국인은 1조 4천억을 선물 매도를 했었고 기관은 여기서 그 인버스를 대량으로 매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줄여 나가는 중일 겁니다, 아마. 이걸 그러니까 다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더라도 간다. 그래서 그래서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포지션 잡아놓은 걸 좀 없애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상승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쭉쭉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1.97%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100%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종목 부분인데요. 아침에 제가 그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하고 메커스 이 두 종목,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종목을 찾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해 차트 보시면. AMD도 지금 급등했습니다. AMD 있죠. CPU. 인텔하고 같이 경쟁하는. AMD가 지금 7.72%.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오를 정도로 얘가 급등해버렸습니다. 7%대 상승해버렸고, 엔비디아는 또 고점 뚫고 5.42%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 이쪽 계통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올라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I라든가 그 다음 메타버스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메타버스 이쪽에 종목이 들어갈 만한 게 잘 없어가지고, 기껏 해봐야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인데 약하죠. 그래서 그 회로 기판 만드는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하고 얘를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종목 먼저 이야기 다 하고 딴 종목 할게요. 그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장에 하이라이트가 로봇이었었어요. 와, 진짜 로봇이 이렇게 하루 더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좀 반칙인데요. 어제 그 제가 장 끝날 때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뉴르메카 이 종목 그 뉴스에 이게 어디였죠? 한화하고 뭐 포스코 쪽에서 이 유로메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이걸 기사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성인 것 같은데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지죠. 그 대기업에서 로봇 관련주들 관심 가지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부품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관심 가지는 거하고 인수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말이 맞는데 다른 종목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밀어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로메카가 거의 대장격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B테크 어제 그 뉴로메카의 그 게시판에 현대가 SBB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또 기자가 썼습니다.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얘가 급등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 SP시스템은 아무 쪽에 해당 사항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겠지 싶어서 얘 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SPG는 이제 현대가 인수하는 줄 알고 올라왔다가 아니니까 실망명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로봇으로 다 몰려버리는 바람에 거래량도 지금 엄청나게 터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 비싼 종목들이 돈이 왕창 몰려 들어가면서 그 시장에 다른 종목들을 올라갈 틈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7%도 올라갔는데요. 이거 그 지분 4% 추가 인수한 게 이 가격에 인수한 게 아니고 6만 원에 인수했답니다. 지분 4%를. 그러니까 삼성은 여기서 10% 지분의 10%를 잡았고요. 이 뜨기 전에 이때 아마 이 가격에 샀겠죠. 그다음 6만 원 여기서 4%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어제 잡은 가격보다 2배나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삼성 로보틱스 이래가지고 삼성 계열사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급속하게 단기에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주춤하면 다른 애들도 주춤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후발주자들 한화가 인수하겠지 이러고 이제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SBB테크는 현대가 인수하겠지 하고 급등 이런 식으로 이쪽에 돈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또 오늘
LG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브스타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로버티즈도 올라가고 쫙 올라가다가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후반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깨달았겠죠. 월요일 날 또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빠지면서 꼬리를 달고 후반에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빠질 때 쭉 밀리다가 끝까지 밀어올려서 상한가 밀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거 오늘 내가 무조건 상한가 맞추겠다 작정하고 땡겨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 급등하는 바람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정작 오늘 갈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나 아니면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일부 종목이 오르긴 했어요. 그 하이닉스도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랐고 하나마이크론 뭐 PSK 반도체 장비주 쪽이 한 15% 이렇게 올랐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힘이 약하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으로 다 가버리는 바람에 AI도 솔트룩스를 대장격으로 해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는데 많이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로봇 관련주들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쪽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 다음 위성 관련한 또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AP 위성도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오늘 이스페타시스 이게 진짜 제대로 승부가 걸렸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100만원 또 100만원 매갖고 막 잡았는데 올라가서 안되겠다 싶어 다시 또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제 매수가밖에 안됩니다. 이게 여기서 잡고 뭐 자꾸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격이 지금 제 매수 가격밖에 안돼요. 올라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잡았냐면 오늘 대충 보니까 이거 외국인이 마지막에 좀 던졌네요. 이거 외국인이 아까 이거 80만 주 정도까지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처음에 조금씩 사가 끌어올리다가 밀리니까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포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다가 안 된다 싶으면 던져보면 쭉 빠질 낀데 내려오니까 계속 매수를 해갖고 받아 올렸어요. 밑으로 빠질 때 계속 받아가지고 이게 한 80만 주 정도까지 샀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마지막에 한 20만 주 던져버린 것 같아요. 물렸다 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매매에서 외국인이 물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물린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 100만 주 매수했던 이날, 2월 24일인데요.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여기서부터 쭉 해가 100만 주를 매수했으니까 평단가가 대충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여기에 대충 걸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계산해, 정확한 계산 안 해봤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끌어올리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개인들이 안 봐줬단 얘기죠. 외국인 매수하면, 웬만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수하면 쳐다봐 줄 건데, 이게 전부 다 로봇 쪽에 매매하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지금 오늘 위치상으로 매물도 많고 하니까 오늘은 아니다 이러고, 얘 그냥 던져보고 저쪽으로 다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종목에서, 엄청난 막 거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매물을 못 벗기고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요일에 또 로봇 관련 쪽으로 매수가 몰린다면 또 밀리겠지만 적어도 로봇 관련주들이 뭐 확실한 실적도 아니고 그냥 인수 가능성 가지고 자꾸 올리기에는 불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메카가 한화에서 관심을 가진다 이런다고 해서 한화가 인수 안 해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만으로 이게 자꾸 누군가가 인수하겠지 이런 개념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뒤가 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려도 이게 실적 좋으니까 이러고 말이 되는데 로봇 관련주는 실적은 대부분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인수 안 되면 완전 꽝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끌어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로봇 관련주 테마가 좀 약간 식는다면 AI 쪽하고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많이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일단 저 한 100만 원 정도 드러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그래서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 배를 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테마에 맞다 싶어가지고 300만 원 정도 그냥 그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그 매커스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얘를 잡았는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이 많아서 그 매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전일 거래량도 안 나왔죠. 그래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다 저쪽으로 가느라고 쳐다보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못 올라가고 이것도 제 매수가 근처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샀는데 도대체 돈은 어디서 벌었냐 싶죠. 지금 오늘 제가 8만 원 벌었는데요. 이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여기서 벌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거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오늘 지금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종목 매매 깨팅이 참 특이했습니다. 많이 특이했어요. 지금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가 클리오도 한 4% 정도 올랐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올랐죠. 한국 화장품 제조 5.6%는 올랐죠. 그래서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올라갔고, 그 화장품 관련주 대체로 보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얘가 오늘 왜 이상했냐면 아침부터 정말 배팅이 이상했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어제도 이상했었는데 다른 종목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밑에서 눌렀습니다. 던져가지고 하락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려 그러면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했습니다. 이게 마치 또 컴퓨터가 매매하듯이 사람이 매매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른 거 다 화장품도 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만 그냥 뒤로 밀려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습니다.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20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버스 같은데 이런데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죠. 그럼 립스틱 이런 걸 이제 그동안 마스크 쓰면 립스틱 잘 안 발랐지만 마스크 안 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눈화장이나 립스틱 이쪽일 겁니다.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싶어갖고 잡았는데 처음에 300만 원 잡았다가 찝찝해갖고 200만 원 줄여버렸습니다. 줄였는데 1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쭉 올라가갖고 5.5%나 쭉 올라갔습니다. 매수할 때는 또 계속 매수를 해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매도할 때는 그냥 못 올라오고 계속 매도하고 막아놨다가 매수할 때는 또 막 매도 물량 나와도 그대로 먹고 쭉 올려갖고 최고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는데 어쨌거나 얘 잡아서 좀 수익이 나왔고요. 이거 뭐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주 월요일날 한번 시세 볼 것 같아서 그냥 100만 원 잡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이건 왜 급등해 버렸냐면 여기서 30만 원 잡았다가 추가로 더 잡았다가 본전에 갖고 팔고 다시 새로 잡은 겁니다. 이거 아까 좀 전에 이거 왜 올라갔냐면 예전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300억대 공급 계약 뉴스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상대방은 계약 무슨 뭐 비밀 조항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랬었거든요. 300억대 그때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나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머시기 지금 공장 증설하는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300조 원 K 실리콘밸리 어쩌고 하는 이 조사 설계, 이 도화엔지니어링이 조사 설계 같은 거 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300억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때 계약 공시 나왔을 때 이때였던가 그러지 싶은데요. 공시 나왔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의혹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빌빌거렸는데 이게 삼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무게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계약했다 이런 느낌으로 쭉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쫙 올라갔다가 전부 다 매수세가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로봇세가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안 따라붙어갖고 뒤로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요 정도 위치면은 뭐 괜찮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0만 원 잡았습니다. 요건 겸사겸사해서 그러니까 데모라는 종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감 중국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데모하고 현대해버다임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떤 뉴스가 나오면 데모하고 현대해버다임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움직이는 게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에 예전에 사업소가 있었다 이렇게 해갖고 그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설계 용역 수주했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한 요 정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 되겠냐. 갑자기 또 뭐 휴전 협상 나오면 급등해버리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 호재성 뉴스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거니까요.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게 지금 현재 4종목이고요. 도화인지니어링은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제가 못 적었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매매를 끝냈고요. 평소에 이렇게 한 종목에 300만원씩 이렇게 배팅 잘 안 하다가 지금 300만원 잡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가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뭐 마냥 계속 그 쫓기듯이 그 도망가듯이 이렇게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금요일이라서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쪽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자신감 가지고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진짜 인탑스 그거 종가에 잡았다가 시간에 걸려서 던져버렸는데 오늘 그 상한가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 생각이 맞았는데 시장이 불안해가 던져본 그런 어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이 맞다 싶으면 같이 싸움에 동참해가지고 지금 이 이수페타시 시간에서 지금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지금 상방과 하방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로봇 관련주 쪽이 시간에서 좀 밀리면 매수세가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승부에 동참해서 그 한판 붙어보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그만큼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거듭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 좋아요 눌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영상 댓글에도 이제 영상 잘 봤다는 쪽으로 댓글 주셨는데요. 그렇게 그런 걸 하나 보면서 제가 좀 위안을 가집니다.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뭐 좋은 종목 하나 못 집어드리고 그냥 저도 손실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위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